이제 바로 육과로 넘어갈 거예요. 육과가 좀 길고 어려운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요. 이 동시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일주일 안에 이걸 빨리 다 하고 넘어가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 아이가 이 동시를 완벽하게 하나라도 암송해서 성취감을 느껴서 엄마 중국어 좀 할만한, 나도 잘한다 중국어, 이런 말이 나올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5과는 아마 일주일 안에 대부분의 아이들이 다 할 수 있을 거예요. 다 할 수 있고 엄마랑 같이 한번 도와주시면서 하시고요. 제가 봤을 때 6과는 일주일 안에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중국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고, 아니면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이걸 다 외울 것 같은데 내일이 마감이에요. 스터디 마감이에요. 그러면 한 3, 4일 정도 더 해주세요. 해주시고 대신 7과를 살짝 포기를 하신다거나 7과는 그냥 노출로 넘어가신다거나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아니면 이건 도저히 우리 아이가 일주일 안에는 못하겠다. 그럼 이걸 살짝 노출해 주시고 7과는 조금 더 쉽거든요. 그러면 3줄밖에 안 되니까 요거를 우리 아이가 좀 더 완벽하게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다. 옷 입는 거.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6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6과는요, 병원놀이예요. 그래서 이걸 하고 나면 엄마들이 병원놀이를 중국어로 해줄 수 있어요. 예. 이 문장 외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아이가 막 하려고 해요. 그럼 그건 그냥 한국어로 해도 괜찮아요. 우리가 너무 막 고정관념 있어서 그 안에서 다 중국어로 해야 돼 하면 절대 죽었다 깨나도 못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문장만 중국어로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워크시트로 그냥 간단하게 열이 나요, 그다음에 콧물이 나요, 약을 처방해 줄게요, 그리고 물을 많이 마시고 쉬세요, 요런 카드가 있어요. 2장씩 거의 넣었는데요. 요걸 잘라서 엄마가 의사면 엄마가 의사의 문장을 말하면서 그걸 주고, 그 카드를, 그다음에 엄마가 보통 엄마가 환자죠. 환자면 열이 나요 말하면서 그 카드를 한번 줘보기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엄마가 좀 하는 게 그렇고 아이가 혼자 잘 논다 그런 아이는 이렇게 땅이숑, 그다음에 땅빙은 이렇게 써 있거든요. 환자가 되어요, 의사가 되어요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걸 풀로 칠해서 이렇게 그냥 인형 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뱉어 보시는 거예요. 동시라고 하면 뭔가 되게 추상적일 것 같고, 그죠? 그리고 되게 실용적이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 산즈 R과 이 동시는 굉장히 실용적인 것만 넣었어요. 일부러 더. 원래도 산자어가 그렇긴 한데, 말놀이 동시라 좀 그렇긴 한데, 제가 이제 할 때 일부러 더 실용적이고 바로 써먹을 수 있고 할 수 있게 넣었으니까 아이들이 잘 외우지만 까먹는 것도 되게 잘 까먹어요. 아세요? 잊어버리는 것도 계속 상기시켜주지 않으면 되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놀이라든지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그걸 해본다든지, 또 이따가 나중에 배우지만 옷 입는 게 나와요. 옷 입을 때마다 해본다든지. 예, 아시겠죠? 우리가 배웠던 거를 꼭 복습을 해주셔야 돼요. 손 씻는 거 나왔죠? 3과에서. 그럼 손 씻을 때마다 맨날은 기억 안 나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라도 상기시켜 주시면 그게 완전히 장기 기억으로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상기시켜 주지 않아도 아이들 알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이거 옐로우 다 끝나고 레드, 블루 될 때까지 계속 이거를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근데 엄마도 까먹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복사하셔가지고 욕실 유리에 붙여 놓으세요. 그래서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옷 입는 거. 옷 입는 거는 옷장 옆에다가 붙여 놓으세요. 복사하셔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 2달, 3달 정도는 가끔 생각날 때마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이거 이번 주에 다 외웠으니까 미션 끝이다.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건 그냥 정말 미션을 위한 공부였던 거예요. 근데 진짜 얘가 장기 기억으로 가서 나중에 뭔가 DVD를 봐도 뭐 다른 책을 봐도 기억이 날 수 있게끔 해주려면 계속 반복해 주셔야 되고, 이 동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막 추상적이고 막 뭔가를 표현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되도록이면 실용적이고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조도 다 살아있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일상생활에서 복습을 해주세요.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치를 해놓으셔야 되고 어디다 붙여놓으신다든지. 자, 그러면 우리 육가 뜻이 어떻게 되어 있나 한번 볼게요. 의사가 되어요. 환자가 되어요. 콧물이 나고 열이 나요. 감기에 걸렸군요. 약을 처방해 줄게요. 물을 많이 마시고요. 잘 쉬세요. 어때요? 반복이 있어요? 반복이 하나도 없죠. 예. 근데 어때요? 이것만 하고 나면 그래도 뭔가 어린 아이와 같이 이제 병원 놀이를 할 때 굉장히 실용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콧물 나요, 열 나요. 감기 걸렸군요. 약을 처방해 줄게요 하면서 의사가 물 많이 마시고요. 잘 쉬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말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듣고 계시죠? 잘. 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여기 다 표현들을 볼 텐데 이 땅이라는 게 나와요. 땅은요, 어떤 직업이나 어떤 직책이나 어떤 것을 맡다라는 의미예요. 뭘 담당하다. 그래서 어떤 직업이 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땅마마, 엄마가 된 거죠. 그죠? 땅이라는 게 그런 때 쓰고요. 뜻이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그럴 때 써요. 이생 하면 이제 의사죠. 땅 이생. 그 다음에 땅病人, 이번엔 환자가 된 거예요. 病人. 병자죠, 병자. 환자가 되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병원 놀이를 할 때 정하는 거예요. 엄마가 땅病人, 엄마가 환자할게, 환자가 될게. 이 땅 이생, 넌 의사가 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할 때 쓰시는 거예요, 이 말을. 병원 놀이 할 때. 그 다음 볼게요. 레오 BT. 자, 아까 우리 숫자 6 할 때요. 리오 4성으로 떨어졌던 거랑 발음은 똑같아요. 한자는 다르겠죠. 리오였거든요, 아까 전에. 네, 리오였는데 이번엔 리오 올라가요. 근데 이상하게 아이들이 보면 숫자 6을 할 때 리오 하고 떨어져야 되는데 2, 2, 3, 坐电梯 4, 5, 6 이렇게 올리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 한번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세요. 4, 5, 6, 6군 이렇고 흐르다가 리오예요. 흐르다. 리오. 뭐가 흐르냐면 콧물, BT가 흘러요. 비즈 하면 코예요. 코고 T는 눈물, 콧물 이런 액체 할 때 T가 붙어요. BT, 콧물. 리오, BT, 콧물이 흘러요. 이번에 또 어떻게 하냐면 파샤오라, 열이 나요. 이렇게 돼요. 파샤오. 샤오라는 것이 바로 뭐 이렇게 끓이다, 뭐 밥을 지을 때 그 막 끓이는 거 있죠. 가열하다, 태우다 이런 열을 얘기하고요. 파는 이제 발산을 막 하는 거예요. 파샤오, 열이 나요. 파샤오라, 열이 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환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가 된 사람이 레오 BT 콧물 흐르고요. 파샤오라, 열이 나요. 이게 환자의 대사예요. 아시겠죠? 병원 놀이 하실 때.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의사가 하는 말이에요. 두 줄은. 의사가 좀 말이 많아요. 볼게요. 까마오라 하면은 까마오가 감기 혹은 감기에 걸리다라는 뜻이에요. 까마오. 다시 해볼게요. 발음. 까마오 이렇게 돼요. 까마오 이렇게 돼요. 까마오. 그러면 감기에 걸리다. 까마오라. 감기에 걸렸군요. 카이디엔, 카이야오디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앞에서는 카이디엔야오 이렇게 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씩 볼게요. 카이야오라는 말이 이렇게 같이 붙어서 잘 쓰여요. 카이라는 거는 이게 열겠거든요. 열다라는 뜻이에요. 열다, 뭔가 게시하다 이런 뜻으로 굉장히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또 다른 뜻으로 한 가지 굉장히 특별한 뜻으로 카이가 쓰이는데 뭐가 쓰이냐면 서류를 작성하다. 이런 뜻으로도 가끔 쓰여요. 예, 서류를 작성하다. 야오는 약이에요. 약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건 뭘까요? 잠깐 쉬었다 갈게요. 커피 한 모금 마시고. 약에 대한 서류를 작성하는 거예요. 의사가 뭐예요? 처방전을 써주는 거죠. 처방전 써줄게요 이 말이에요. 그래서 카이야오가 이게 한 단어로 되게 잘 쓰여요. 이렇게 딱 한 단어처럼. 중국어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두 글자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제 세 글자 동시다 보니까 한 글자가 이렇게 따로 놀게 되는데 어쨌든 중국어 회화를 보시면 두 글자가 짝꿍으로 이어져 이렇게 이음절로 된 것들이 많아요. 맞아요. 처방전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붙어 다녀요. 그런데 사실은 보면 얘가 동사거든요. 이거 목적어고. 그래서 DN이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됩니다.
처방전 좀 써줄게요. 네, 좀이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카이디엔냥 이렇게 돼요. 순서가 우리 동시로 가시면 틀린 게 아니에요. 뒤에는 왜 이게 붙어있지? 카이디엔냥 이렇게 돼 있죠. 카이디엔냥 요 사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좀이라는 것이 요 사이를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근데 카이야오가 한 단어처럼 실제로 이제 쓰입니다. 카이야오. 근데 삐집고 들어오려면 여기 사이로 삐집고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카이디엔냥 약을 좀 처방해 줄게요. 이렇게 돼요. 굉장히 어려운, 제가 문법적으로 보면 어려운 거 설명드렸어요. 또아 흐아 슈와이가 나와요. 저는 이제 중국에 있을 때 병원을 가본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처음에 1년 넘게 있었어도 너무 몸살 감기가 심해서 중국에 이제 처음 병원을 갔는데 아주 작은 시골에 그냥 아는 사람이 하는 데라고 해서 어떤 소개로 갔어요. 외국인이다 보니까 저 유학생이고 돈도 없으니까. 근데 중국의 병원에 가면은 그때 당시에 되게 특이한 걸 발견해요. 다 수액을 맞고 있어요. 전부 다 사람들이. 다 수액을 맞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천장에다 그거 다 매달아 놓고 누워있지도 않고 그냥 의자에 앉아서 저도 그거 맞고 왔었거든요. 그렇게 처방을 해주더라고요. 저 잘은 모르지만 중국에서는 그렇게 수액을 많이 맞추더라고요. 사람들한테. 그런 사진 찾아보면 되게 웃긴 거 많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거기서 하는 말이 저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레파토리가 항상 똑같았거든요. 또아 흐아 슈와이 쉬오시바. 물 많이 마시고 쉬오시바. 쉬세요. 이 말을 실제 중국의 이제 병원이라든지 아플 때 중국인들이 많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바로 이걸 외우면 이 말을 아마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실제 많이 이렇게 딱 말하거든요. 볼게요. 또 많이 흐 마시다 슈와이 물. 또 흐 슈와이 이렇게 돼요. 슈와이. 이렇게 발음해요. 슈이 아니고 슈와이 이렇게 돼요. 슈와이. 흐 이렇게 돼요. 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기 보시면 혀 끝에 있죠. 이 뿌리에 힘이 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혀 뿌리 목구멍 쪽에 뭔가 혀 뿌리를 들어 올린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하시면 돼요. 이렇게 돼요. 정확하게 하자면 또 아니고 또 허슈이 이렇게 돼요. 이거는 이제 밥 먹을 때나 평소에도 쓰실 수 있겠죠. 물 많이 마셔. 또 허슈이. 마지막으로 쉬오시바. 쉬오시 하게 되면은 쉬다라는 뜻이에요. 중국이 참 좋은 게 이렇게 명사와 동사가 동시에 돼요. 그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가 어떤 자리에 쓰이냐, 수로 자리에 쓰이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게 명사가 되기도 하고 동사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쉬워요. 어법이. 나중에 배우시게 되면 쉬오시는 쉬다라는 뜻이에요. 문장의 맨 끝에 이 바가 붙어있게 되면 뭐뭐 하세요, 뭐뭐 하자 이런 권유, 명령을 하거나 권할 때 쓰이는 말이 돼요. 쉬오시바, 쉬세요 되는 거죠. 쉬오시바. 예, 여기까지 다 봤습니다. 어렵죠? 조금? 이번 육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도 제 아이랑 할 때 보니까 이게 제일 어려워들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모두 봤는데 오늘은 좀 일찍 끝났어요. 그죠? 그래서 동시를 5과 6과를 이제 하시는 게 거의 이제 딱 중간이잖아요. 우리 옐로우 스터디에서 딱 중간이시니까 마음 한 번 더 다 잡으시고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저도 뭐 할 때 영어 같은 거 할 때도 그냥 보고 그냥 여기 다들 뒤에 어차피 뜻이 있어요. 그죠? 그냥 보고 해도 돼요. 근데 이 라방을 들으시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그 뜻을 알게 되면 이해도가 굉장히 더 깊게 돼요. 그죠? 중국어는 특히 또 뜻끝이다 보니까 또 중국어 배우는 매력이 있답니다. 하다 보면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성경인가? 그런 걸 봐도 한국어로 볼 땐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중국어로 보면 이해가 팍팍 가요. 저도 그걸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똑같은 책 번역서 같은 거 보면 우리나라가 한자어가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그런 그 책들 있죠.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볼 땐 좀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오히려 중국어로 봤을 때는 너무 깊게 와닿는 거. 왜냐면 하나하나의 뜻이 있다 보니까 실제 알고 보면 되게 재밌게 배울 수가 있어요. 시에 동시